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SFC 슈퍼 패미컴의 여러 고전 명작 게임들을 헥스 에디터로 에디트해서 즐겨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게임은 전설의 명작이죠. 택틱스 오거를 에디트해서 즐겨볼 겁니다. 그 사자의 궁전에 가면은 사자의 궁전에 나오는 좀비 캐릭터들이 있어요. 죽어도 이제 잠시 누워있다가 두세 턴 뒤에 다시 부활을 해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인데, 이제 헥스 에디터를 통해서 그 부하들을 전부 그 캐릭터들로 바꿔놨습니다. 데스 자이언트, 데스 히드라, 좀비 위저드, 좀비 아처, 좀비 아마조네스, 좀비 버서커, 좀비 나이트. 얘들은 그냥 레벨업용으로 만든 레벨 99짜리 캐릭터들인데, 얘들 이 게임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좀비 솔저도 있네. 일단 프롤로그는 마쳤고 지금 이제 주인공이 첫 번째 본격적인 전투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일단 이 게임에서 주인공은 뒤에 숨어 있을 겁니다. 좀비들이 싸우고 주인공은 뒤에 숨어서 마법만 난사하고, 보조 마법만 쓰면서 난사를 하고, 버서커, 나이트, 직업은 좀비로 나오죠 전부, 솔저까지. 카노푸스는 원래 활을 쥐어주고 사용을 하면은 사장 끝판까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종족별로 이제 특수 무기가 있는데, 저 발탄이라는 카노푸스 종족은 둔기가 유니크 아이템이거든요. 둔기를 쓰면 약간 모션이 달라집니다. 근데 날아다니는 놈들한테 그런 둔기를 쓰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맨날 활을 쥐어줘서 높은 데서 활을 뿅뿅 쏘면은 아주 효과가 만점입니다. 우리는 다 좀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닥돌하는 겁니다. 초반 레벨을 5로 잡아놨는데, 사실은 이제 애들 레벨업을 전부 6까지 만들었다가 다시 강제로 레벨 숫자만 5로 바꿔놓은 상태라서 보이는 숫자보다 레벨이 현재 1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안하면 좀비들 능력치가 일반 캐릭터보다 약간씩 낮아서 명중률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임의로 제가 편하고 재밌으려고 하는 게임이니까 제가 제멋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벨이 우리가 1, 2씩 높으니까 에너지가 닳질 않네 지금요. 죽으라고 만든 게임인데 죽질 않네. 좀 진행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 좀비 위저드는 우리 팀에서 유일하게, 주인공 말고는 유일하게 마법을 쓰는 캐릭이에요. 슬로우 무브. 택틱스 오거 마법 중에서 최강 마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슬로우 무브입니다. 슬로우 무브를 적 한 명에게 2사람 이상이 사용하면 절대로 자기 턴이 돌아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적 리더를 슬로우 무브로 묶어놓고 나머지 캐릭터를 패는 그런 작전이 매우 유효합니다. 그리고 진행하기 전에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컴픽에서 설정에서 게임 스피드를 보면은 이 패스트 포워드 있죠. 이게 빨리 감기인데, 이 프레임 스킵하고 이제 빨리 감기 속도를 최저 2로 바꿔주시고 0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옆에 물결키 1번 키 옆에 그 키를 눌러주면 빨리 감기가 됩니다. 게임 진행이 약간 쾌적해지니까 꼭 이 설정 쓰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비디오에서 HQ 이거를 쓰면은 게임 그래픽이 약간 예뻐져요. 원래는 이렇게 투박한 그래픽인데 비디오 옵션에서 HQ를 하면은 끝을 다듬어서 그래픽이 약간 예뻐지니까요. 얘는 좀비가 아니에요. 이 캐릭터는 데스나이트라는 직업인데 사자의 궁전에서 이제 자해보스가 죽어서 시체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그런 설정이긴 한데 얘는 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한 손에는 보호건을 들고 데님을 보디가드 역할만 시킬 거예요. 후방에서. 얘는 데스 히드라입니다. 원래 히드라가 썬더브레스, 콜드브레스, 그 다음 파이어브레스 이 세 가지를 쓰는데 데스 히드라는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브레스 종류가 달라요. 포이즌 브레스, 페드로 브레스, 톡식이라고 있나? 톡식 브레스. 그 적한테 참 마법을 효과를 주는 그런 건데 히드라 이 용 캐릭터는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직업이 끝판대장이죠. 다크 엘리멘탈. 무려 기본 이동이 텔레포트고요. 기본 이동이 텔레포트인데다가 원래는 전체 마법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후방에서 장난만 칩니다. 참 이렇게 적한테 혼란을 주면서 후방에서 장난질만 칠 겁니다. 공격을 이제 해볼까요? 저 참 마법이 걸린 놈은 공격 안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가만 놔두면 돼요. 지금 이제 초반에는 그 장비 무게 때문에 캐릭터들 힘이 딸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장비를 끼워줘도 이제 명중률이 낮아지거든요. 중후반쯤 가서 캐릭터들 힘 능력치가 높아져서 좋은 장비를 들 수 있게 돼서 무게가 많이 빠져야 그때부터 됩니다. 초반에는 조금 후진 무기를 들더라도 속도를 높여주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2장 이후로 가야 좋은 무기를 쓸 수 있어요. 무리 없이. 히드라는 원래 드래곤 중에서도 원래 능력치가 높은 편인데 거기다 좀비화까지 있으니까 아마 얘가 근데 너무 느려요. 드래곤은 너무 느려서 보통 이제 다른 캐릭터들이 한 턴씩 쉬고 드래곤을 먼저 돌격시킨 다음에 다른 캐릭터들이 뒤에 돌격하고 원래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이언트는 마수들 중에서는 되게 민첩성이 높은 편이에요. 자기 턴이 빨리 오는 편이죠. 데스나이트는 뒤에 숨어야 됩니다. 쟤는 죽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지력? 데님이 먹어야지. 초반이라 너무 가볍네요, 지금은. 이 우리 편 좀비 위저드는 제일 큰 역할이 적 보스한테 슬로우를 거는 겁니다. 안 닿네요, 아직. 넘어가. 슬로우 마법을 2인 이상이 적 한 명에게 쓰면은 진짜 한 번도 못 움직여요. 후반에 이제 좀 센 적들이 보스로 나오는 경우에 다 묶어놓고 사용을 할 겁니다. 또 참을 걸어볼까요?
적들보다 레벨이 지금 2, 3단계 높기 때문에 참 마법 성공률이 제법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는 우리 편 아마조스에서 창을 들고 있으니까 한 칸 뒤에서 피했네. 마법 애니메이션 처리가 늦기 때문에 마법을 사용할 때마다 빨리 감기를 한 번씩 톡톡 눌러주면은 게임 진행이 엄청 빨라져요. 얘는 후방에서 놀아야 합니다. 죽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우리 팀의 약점이죠. 좀비 군단의 약점. 하지만 우린 뭐다? 무적의 좀비 군단. 페드로 브레스 싸우기. 돌이 되어라. 얍. 사실 저 히드라 하나만 써도 게임이 엄청 쉬워집니다. 쟤만 먼저 돌격시켜 놨다가 돌멩이 몇 개 만들고 나머지 애들이 같이 돌격하는 거죠. 숨겨진 아이템의 숨겨진 능력. 아이템마다 숨겨진 능력이 있는데 그 나무 위키에 가서 택틱스 오거 아이템이라고 찾아보시면은 어떤 능력자분들이 모든 아이템의 정리를 다 해놓으셔요. 숨겨진 능력까지. 저도 그걸 참고를 해서 보고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카드는 챙겨 먹어야죠. 근데 굳이 또 힘캐가 그런 걸 먹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니는 먹어야지. 슬로우. 또 한다. 그러면 아이스. 또 한다. 빨리 감기. 너도 빨리 감기. 왔어. 적 리더들은 그 보조 마법 효과가 절대 혼란이나 참, 스턴, 슬립 그런 보조 마법 효과가 절대로 적용이 안 돼요. 적 리더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네. 슬로우. 카드 하나 챙겨 먹고. 돌멩이 얍. 안 죽었네. 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편 맞아도 뭐 관계없겠죠. 네, 첫 판을 무사히 넘겼네요.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어두워질 때 진행이 안 될 때 9번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키판에서 I, O 사이에 있는 9번 키. 카노프스 동료로 일단 만들어 볼게. 사용은 안 할 거지만 9번 키를 누르면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숨고 옆에, 마수들은 앞에, 마법사는 뒤에, 공수도 뒤에, 창도 뒤에, 깡패들 3명이 앞에. 고! 진행은 빨리. 프레장스, 이 스켈레톤하고 고스트 같은 쟤들도 언데드라서 죽으면은, 공격을 하면은 이제 에너지가 다 다르면 땅에 쓰러졌다 부활하잖아요. 우리 좀비 캐릭터들도 저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죽어봐야 이걸 보여드릴 텐데. 일단 첫 턴은 쉬고요.
아 맞다, 이동을 했어야 되네. 뭐 한 거야 나. 원래라면 저 캐릭터를 구해야 되는데 저는 뭐 죽거나 살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좀비들만으로 플레이를 할 거니까 그냥 죽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어났니? 스켈레톤이랑 고스트는 불사 능력은 있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희 군단의 무적의 좀비 군단에는 배워줄 수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너무 약해요. 자기 에너지를 채우고 있네 저게. 좀비 군단의 컨셉은 적을 전멸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적을 전멸.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얘가 좀비를 잡아줘야 돼요. 아이템에 빛의 성스러운 뭐 반지란 뜻이겠지. 그걸 쓰고 얘를 눌러주면 바니슈 승천시켜줍니다. 자기 에너지가 약간 달아요. 아이템으로 이제 능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주 사소한 문제겠죠. 좀비들 전진합니다. 좀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반 이제 직업을 똑같이 갖고 있긴 하지만 좀비로 레벨업을 하면 약간씩 능력치가 모자라게 올라가요. 그래서 후반에 간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자, 일부러 레벨링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1 높게 만들어놨어요. 레벨업을 시켰다가 다시 6으로 만들었다가 5로 까놓은 상태거든요. 보이는 레벨보다 실제적으로 우리 캐릭터 레벨이 6이란 얘기예요. 이제. 보조 마법 중에서 이제 스턴 스로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을 이제 스턴 기절을 시키는데, 사실 주인공한테도 저 마법을 달아놓을 거 도우면은 훨씬 뭐 효과도 좋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고요. 저는 게임을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또 이 땅의 반지의 특수 능력은 저 상대방 또 기절시키는 저 스턴 능력이 있는데 저것도 아주 좋습니다. 택티스 여기서는 땅 마법이 아주 효과가 좋아요. 클리어런스, 기절한 놈 풀어주고 전진. 막았다. 아직 초반이라 전투가 너무 쉽네요. 여기서 저쪽 맞출 수 있을까? 오. 얘는 아마 엑소시즘을 쓰겠죠? 잘했다. 이놈을 잡아야겠어요. 사정거리가 되려나? 안된다. 그렇다면 슬로우? 에이, 참. 대장은 안 걸릴 거야 아마. 둘 다 안 걸렸어.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이언트 느려요. 우리 친구들이 죽으려면은 1장 말쯤 가야 한번 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턴 스로터 바로바로 걸리네 저거. 버서커 고유 무기가 도끼예요 얘들. 오. 내가 감이 떨어졌구나. 사정거리를 못 재겠네. 카추아가 도와줬습니다. 여기서도 닿을까? 어우. 슬립을 걸어주시네요. 이 물의 반지? 아쿠아링? 그런 특수 능력이 뭐더라? 포이즌. 아, 독을 거는 거였다. 오, 잡았어요. 클리어. 일장 후반까지는 쟤들이 귀찮게 따라다니죠. 좀비도 아니면서. 세라, 사라, 세라, 볼테르, 프레장스. 자, 세이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고. Write it out. 원래 사용을 못하는 캐릭들이라 데스 자이언트, 데스 히드라는 저 인게임 화면 말고 다른 데서는 저렇게 화면이 깨져요. 근데 실제 사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또 언데드가 있네요. 사실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비 군단이기 때문에 닥도를 해서 적을 뭉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택틱스 오거 원작을 정석대로 플레이하면 무기들 중에서는 활이 제일 좋아요. 활이 제일 좋은데 높은 데서 낮은 곳을 저격할 수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데요. 원거리 무기가 제일 좋은데 이런 맵처럼 낮은 데서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거나 적 중에서 막 방어력이 높은 드래곤이나 마수가 있는 경우는 엄청나게 고전을 하게 됩니다. 후반으로 가면 이제 소환 마법, 사람한다, 놈 그런 소환 마법, 공격 마법이 엄청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지를 하게 되고 원작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포이즌 한번 걸어볼까요? 걸렸다. 얘가 두 칸을 올라갈 수가 있던가? 주인공을 때립니다. 그러나
원체 능력치가 높아서 저 사장 얼굴을 채우고 이제 다른 레벨업을 하면 능력치가 이제 그 전에 보통 얼굴일 때보다 훨씬 능력치 상승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최종 보스 직업까지 달고 있으니까 능력치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좀 빠르게 진행. 슬로우로 도망 못 가게 묶어 놓을게요. 확실히 자이언트가 속도가 빨라요. 아직 활약할 여지는 없지만 후반에는 분명히 큰 활약을 하게 될 겁니다. 얘는 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간접 공격만. 얘는 패드로 브레스만 쓰면 돼. 석화 이거 하나 하면 끝이에요. 얘는요 자기 역할이 저게 답니다. 얘부터 녹이자. 나이트메어. 캐릭터가 죽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죽으면 저렇게 쓰러져서 두세 턴 후에 풀피로 다시 부활을 합니다. 우리는 좀비니까. 그럼 뭐야? 생명력. 오, 좋다. 생명계 카드 VIT 생명력을 올려줍니다. VIT가 이제 체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방어력하고요. 얘도 한번 죽여볼까? 일단은 언데드들부터 정리합니다. 죽어라. 얍. 쟤도 좀비니까 저렇게 누워있다가 다시 풀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적의 좀비 군단이다. 저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풀피로요. 마나가 하나도 없는데. 이 판은 그냥 빨리 죽이고 넘기도록 할게요. 클리어. 다시 돌아갑니다. 뭐라 살라살라. 세이브. 살라.
고르보르자 평원입니다. 우리 다시 포메이션. 마법사 뒤에, 궁수 뒤에, 창 뒤에, 깡패 셋이 앞에. 이제 본격적인 전투. 자기 편도 찍어 죽이죠. 도망간다고. 나쁜 놈입니다. 천천히 진행할게요. 지금부터 전투를. 꼭 자기 턴에 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마수들이 먼저 이동하도록 놔두고 전략적으로 이동하는 게 좋은데, 잠깐 쟤들이 먼저 또 뛰어나가네. 어쩔 수 없이 같이 뛰어나가야 됩니다. 초반에 레오나르는 거의 보스급 능력치라서 쟤는 절대 죽지가 않아요. 쟤를 동료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편으로 만들면 쟤가 나오는 판에 우리 편 캐릭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인게임에 반드시 거쳐 나오는 캐릭터들을 자기 캐릭터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보통 직업들 중에서는 그 암흑기사 란슬로트가 쓰는 그 뭐예요? 데스템플러? 그 직업이 일반 캐릭터 중에서는 능력치가 상승이 제일 많이 됩니다. 제일 좋아요. 모든 마법도 다 쓸 수 있고, 보통 다른 캐릭터의 전투력이 한 2배 정도 나오거든요. 사용을 해보니까. 지원자 돌발. 쟤는 너무 세요. 초반에는. 레벨업 노가다 트레이닝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인게임에서 자꾸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서 적들하고 우리 좀비들은 레벨을 알아서 맞추게 될 거예요. 이제 뭐 반지 이런 것도 사용 안 하겠습니다. 재미없으니까. 저렇게 적 리더가 가까이 올 때는 슬로우 마법을 걸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부하들부터 조지는 것. 바이스. 참, 이 게임에서 우리 편도 됐다가 나쁜 놈도 됐다가 하는 불쌍한 캐릭터죠. 스토리상 저런 캐릭터가 아마 필요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적 대장한테 슬로우를 겁니다. 슬로우. 슬로우를 걸어놓으면
자기 턴이 18번째 꼴등이 돼요. 현재 꼴등. 슬로우를 계속 걸어주면 절대로 자기 턴이 안 옵니다. 체력의 카드네요. HP 3 증가. 좀비들한테는 정말 좋은 카드겠네요. 아직까지 우리 좀비들의 레벨이 높아서 위기가 없습니다. 중후반쯤 가면 이제 적들 중에서 가끔 이제 엑소시즘을 장착하고 나오는 적들이 나와요. 이 좀비들은 이제 좀 복마의 목걸이를 안 끼워 놓으면은 그대로 녹아 없어집니다. 엑소시즘 맞은 캐릭터는 부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인공이 소환 마법으로 그 엑소시즘을 갖고 있는 적만 저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싸우고 있네요. 슬로우를 한 번 더 걸어주면은 얘는 지금 10번째 순서인데 순서가 다시 꼴등이 됩니다. 절대 못 움직이죠. 그 틈에 다른 놈들을 조진다. 이 판은 대장 잡고 그냥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사람한다. 소환마법. 자, 일단 세이브. 고도 라임. 여기선 시스티나를 살려야 되는데 저는 딱히 사용할 생각이 없으니 살리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할 겁니다. 살면은 자기 팔자고요. 죽는 것도 자기 팔자겠죠. 일단 대장은 앞장서서 참을 걸어볼게요. 실패. 방금 저 스턴을 걸리는 게 좋았을 텐데 좀 있으면 또 지 혼자 닭돌에서 맞아 죽을 겁니다. 막았어.
슬로우. 막았다. 느려요. 히드라 초반은 아무 활약을 못하겠네. 우리 편도 공격. 막았어요. 어쩔까? 전말을 살려볼까요? 둘 다 실패. 얘 죽겠다. 뭐 괜찮습니다. 적대장에게 슬로우. 독이 걸렸네. 독이 걸려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독이 없어져요. 그리고 아마 얘가 쟤를 살려주지 싶습니다. 희한하게 마수들은 적들이 이제 공격하는데 우선순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높고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드래곤이나 자이언트는 이제 다른 마수들도 적들한테 타겟팅이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빈도가 높죠.
대장은 못 움직이네요. 또 슬로우. 와, 에너지 1 남았어. NPC들이 레벨업을 하네. 1 남아. 죽었다. 회복 시켜줘도 죽네요. 죽을 팔자였는가 봅니다. 대장을 잡아버렸네. 자, 클리어, 세이브, 휘닥성입니다. 이벤트만 있죠? 빨리 넘길게요. 뭐라. 암흑기사 바르제폰. 쟤도 인게임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쟤는 공격 모션이 없어요. 근데 공격 모션이, 공격을 시키면은, 정말 우리 편으로 만들고 공격을 시키면은 공격할 때 잠깐 사라졌다 칼만 움직입니다. 전마도 우리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를 캐릭을 만들려다가 말았는지, 저 캐릭 고유의 필살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게임 내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캐릭들한테 장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빛이 내려오는 뭐 필살기 이름 뭐가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암흑기사단 템플 커맨더들 그 캐릭으로 한번 플레이하는 기회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웨 공작이죠. 그냥 정치인입니다. 이벤트, 오르골 이벤트. 택틱스 오거 게임의 배경을 이제 동유럽 발칸반도 쪽으로 잡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세르비아 사태 그런 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스토리가 되게 어두워요. 자, 다시 게임 진행. 아이템을 바꿔볼까? 지금 이제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 WT가 있는데 저게 500을 안 넘게 나중에 후반에 가면 조정을 하셔야 돼요. 저 웨이트겠지? 웨이트 야가겠지? 장비 무게 합산이 저 500을 넘으면은 명중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걸 500m로 맞춰야 돼. 초반에는 이제 캐릭터 힘이 부족해서 어떤 장비를 들어도 500을 보통 넘는데 후반에 가면 힘이 남아돌 때 약간 공격력이 딸리는 장비더라도 가벼운 장비를 들어야 전투에서 유리해집니다. 자기 턴도 빨리 오고 회피율도 높아지고 명중률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류드 호반입니다.
능력 있는 지휘관이네요. 배수진을 친 거겠죠. 마수들부터 돌격시키겠습니다. 안 움직이니까 쟤들도 안 움직이네. 시간 제한이 없는 게임이라 그런 건 좋죠.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어서 전 그래서 턴제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약간 좀 뭐랄까 얍시리? 그런 것도 많고. 처음에 옛날에 오리지널로 게임을 했을 때는 택틱스 오거 너무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제가 학생이었던 저한테는 뭐 시스템도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뭐 그때는 공략집도 없었거든요. 1어인데다가 그냥 막 멋있어 보이는 막 나이트 이런 것만 막 키우다가 후반 가서 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예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패스트 포워드를 한 번씩 톡톡 건드리면서 톡톡 눌러주면서 하면은 게임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진행이 빨라지죠. 꼭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마수들은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먹는 거 종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채우거나 마나를 채우거나 뭐 액세서리류 그런 거밖에 장착이 안 됩니다. 쟤는 또 혼자 돌격을 하네요. 지금 바이스랑 가추하는 저 귀환석을 들고 있는데 이걸 장착해 놓으면은 캐릭들이 죽어도 다시 본부로 자동으로 귀환을 한다는 설정이 있어서 게임에서 이제 전투에선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런 거 쓰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참마법 더 안 걸리네. 제가 몸빵을 해주네요. 좀비 출동. 막았어. 나이트메어. 우리는 그냥 닭돌입니다. 최대한 근접전 위주로 전투를 하고 싶네요. 혼전. 바이스 에너지 채워주겠지. 자, 대장이 누구였더라? 나이트였죠?
슬로우를 갑니다. 그럼 이제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귀찮은 마법사부터 참. 적 마법사나 원거리 캐릭터들한테 이제 참 효과를 걸어주면 좋은 게, 참 저게 금방 풀리거든요. 근접전 캐릭한테 저걸 걸어놓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다 한 방 때리고 한 방 맞고 바로 이제 상태가 깨버리는데, 장거리 유닛들한테는 그 효과가 좀 뭐랄까 약간 좀 오래 갑니다. 페드로그라스 쟤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등 뒤에 화살. 쟤도 활이에요. 때릴 놈이 없네요. 그냥 얘를 때려야 되겠다. 막았어.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드라는 느린 대신에 다른 기본 능력치가 진짜 높아. 기본 공격도 웬만큼 데미지가 나옵니다. 적 대장에게 슬로우. 얘는 간접 공격으로. 에너지가 다 돼가지만 우리는 좀비입니다. 죽어도 다시 일어나요. 죽겠네. 살았네. 슬립까지. 어차피 죽었다 깨어나면 다시 살아나면 상태 이상 전부 사라집니다. 적대장에게 슬로우, 그리고 도망. 저 참 상태에 빠진 캐릭터는 공격을 해도 반격을 못해요. 대신 한 방 맞으면 보통 깨어납니다. 포이즌 브레스 해볼까? 레벨업. 확실히 히드라가 좋네요. 도끼. 세. 한 방 맞고 깼네요. 다구리. 피했다. 막았어. 자, 나이트.
예. 적 리더한테 계속 슬로우를 걸어줍니다. 쟤는 이제 다신 턴을 안 오겠죠. 도망. 얘는 좀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상황에서도요. 전투는 좀비들이 합니다. 죽겠네. 오, 막았어 또. 와. 진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솔저 좀비. 레벨업. 이번엔 죽겠지. 죽었네요. 그러나 약간 누워서 쉬다 일어나면 다시 만피로. 다시 슬로우. 리더에게 슬로우. 이 게임의 최강 마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슬로우입니다. 아니다. 페드로 크라우드. 돌멩이로 만드는 마법. 그게 있었구나. 근데 그걸 쓰면 너무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요. 치고 받는 맛이 없어. 잡았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슬로우만 계속 걸어줍니다. 괜찮아. 제가 집이 부산이라 아마 사투리가 좀 거슬리실 수도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택틱스 오거는 이제 에디트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치트 코드도 그렇고 헥스 에디트 주소도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최강 매뉴얼이라고 올려서 주신 게 있었는데 어떤 능력자분께서 제가 그걸 보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재밌게 게임을 즐기고 있네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게 모든 마법 코드, 아이템 코드, 직업 코드를 전부 다 소스를 공개를 하셨어요. 헥스 에디트 코드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서 여러 직업과 마법들을 제가 다 가지고 사용을 해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재밌게 즐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피어. 이제 대장만 잡으면 되겠네요. 와우. 잘한데. 힘카드. 생명력. 저는 모든 아이템이
다 있기 때문에 저런 주머니들은 저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톡시프레스. 톡시프레스는 보조 효과가 들어서 좋긴 좋은데 파워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재밌으려고 하는 거니까 뭐. 레벨업. 오케이. 자, 세이브하고 조드 스본. 파이트 아웃. 캐릭터를 좀 늘려볼까? 아, 귀찮다 생각만 해도 그냥 할게요. 감프, 마수사 감프죠. 마술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빡빡이. 이 게임은 저 그리폰 두 마리가 아마 에너지가 다르면 전부 도망을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 아마 그랬던 것 같네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가와 주니까 좋습니다. 좀 펼치고. 어디로 가야 되노? 옆으로 벌리라. 참 사정거리가 되네요.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세 칸. 걸려라. 둘 다 안 걸렸습니다. 한 칸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물 뒤에서 화살만 쏠게요. 잠깐 게임 끝날라. 그리폰 안 때릴라 그랬는데 건너갈 수가 없는 자리가 나오네요. 옆으로 돌아가야지. 그럼 느린데. 뒤에서 대기. 이 대장이 마법사였나? 저 리자드맨들 방어력이 엄청 좋아요. 근데 우리 편으로 써보면 정말 꾸집니다. 재미로 한두 마리 쓸 수는 있는데 숨겨진 직업 중에서 리자드맨인데 마법도 쓰는 그런 캐릭이 있었어요. 직업 이름이 뭐였더라? 다음에 그 자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번에는 좀비 컨셉으로.
저렇게 그리폰은 날아다니니까 이동력이 넓은데도 굳이 히드라를 찾아가서 패는 걸 보면은 타겟팅 순위가 높긴 높은가 봐요, 마스터들이. 이렇게 도망을 가고, 지도 도망을 가고, 간단하게 끝났네요. 바르마무사 마을. 여기서부터 연속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마 스토리상 원래는 이 마을에 진입하기 전에 레벨을 8인가 8 이상은 아마 맞춰놓고 왔었어야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좀비니까 상관없습니다. 초보자들 제일 처음 했을 때 여기서부터 2장 초반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연속 전투가 벌어지는데, 뭐 잘못되가 레벨을 업을 안 하고 와가지고 리셋 처음부터 다시 한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지형이 좋네요. 지키고만 있어도 되는 위치. 지키고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나 뭐 활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위에서 활공격. 공격력이 좋네요. 여기서 오늘 히드라가 대활약할 것 같은데, 길이 좁아서. 쟨 또 죽으러 간다, 저거. 참 마법을 써볼게요. 통하려나? 오, 대박. 화살로 공격. 정신 차리고 있는 놈만. 굿. 이제 돌격. 굳이 쟤들은 공격을 안 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울 테니까. 굳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네. 자기 턴에 보통 두 번에 한 번은 정신을 차려요. 자기들끼리 저렇게 막 싸우긴 하는데, 또 맞으면 또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안 차렸어. 재밌죠, 저런 것도. 카드 날렸네. 괜찮아요. 택틱스 오거가 처음에 시스템이 참 신선했던 게, 상대방 적들도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좀 뭐랄까, 게임의 자유도가 높아서 상당히 당시에서 참신했습니다. 적들도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우리 편도 때려서 잡을 수가 있고. 길이 너무 좁아요. 길이 좁아요. 갈 수가 없네. 굳이 저 참 걸린 놈을 때리고 있네, 저 멍청한 놈. 뭐 잘했다고 레벨업을 하는 걸까요?
얘는 그냥 위치가 워낙 좋으니 여기서 계속 활만 쏴도 될 것 같습니다. 70 정도? 공격을 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으로 조지기. 닭돌. 오랜만에 공격 마법. 많이 깎네요. 자, 닭돌. 힘카드 먹고. 야, 3이나 올려줬어요. 도끼. 또 창. 화살 공격. 잡을 수 있겠지?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아직은 1장이라서 전투가 편한데 2장 넘어가서부터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계속 여러 번 죽고 다시 일어나고 상황이 반복이 될 거예요. 아마 너무 뭔가? 어우. 끝을 내겠습니다. 미션 클리어. 마을 주민들한테 같이 봉기하자고 하는데 노인들밖에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죠. 학살을 해라. 봉기가 안 되면 점마가 시킨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막장 좀비 군단이니까 학살에 참여하는 거로 가겠습니다. 학살에 참여한다고 하면 바이스가 적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합류를 해요. 착한 바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로 우리가 학살에 가담하지 않는다를 선택하면 바이스가 학살에 참여하고 나쁜 놈이 되죠. 바로 또 이어지는 연속 전투.